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중대한 시술을 앞두고 미국 의료계의 최고 권위자가 조용히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그가 평생 몸담아온 곳은 세계에서 가장 앞섰다고 자부하던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수천 명의 환자들이 그의 손에 생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 했던 그 순간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을 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에 병원은 발칵 뒤집혔고 전 세계 의료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욕 메디슨 대학병원의 심장내과 과장 에반 콜먼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존스 홉킨스에서 전문의 수련을,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중재시술 연수를 마친 의사죠. 20년 동안 3,000건이 넘는 스텐트 시술을 집도했고 세계 최초로 3D 영상 기반 협착 조기 진단 알고리즘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의료 전문지에서 탑 닥터로 5년 연속 선정된 제가 환자가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제 가슴에 느껴진 압박감은 달랐어요. 처음에는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매일 10시간 넘게 수술하고 환자를 돌보는 게 일상이니까요. 동료 의사 마이클이 제 안색을 보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슴 통증은 사흘째 계속됐어요. 의사인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걸. 심각한 이상을 느낀 저는 즉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CT 촬영 결과 최악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우측 관상동맥 90% 협착. 제 심장은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수많은 환자에게 스텐트를 삽입해온 제가 이제는 그 시술이 필요한 환자가 된 거죠. 즉시 시술이 필요해. 제가 검사 결과를 보며 동료 의사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굳었어요. 에반, 솔직히 말하자면 최소 2주에서 3주는 기다려야 해. 응급실은 포화 상태고 심장 수술실도 예약이 꽉 찼어. 내 상태는 응급 상황이야. 언제든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아, 에반. 너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해. 어떻게든 일정을 앞당길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예정된 환자들을 미룰 수는 없어. 그들도 모두 중증이니까. 집에 돌아와 가족을 바라보았어요. 12살 딸 에밀리, 아내 사라.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이 떠올랐죠. 세계 어느 병원보다 한국의 심장시술 기술력은 최고였습니다. 한국 의사들의 스텐트 시술 성공률, 첨단 장비 협진 시스템은 제가 참석했던 수많은 국제 컨퍼런스에서 늘 화제였어요.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술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받는 게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정도의 고도 협착은 사실 매우 위험하고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했죠.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인정하기 싫었지만 지금은 제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살아야 해. 제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결심했습니다. 3년 전 국제심장포럼에서 만났던 한국의 박민호 교수. 그의 놀라운 발표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삼성서울병원의 스텐트 시술 성공률, 협진 시스템. 미국 최고의 의사인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기술력이었죠.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박 교수님, 저는 뉴욕 메디슨 대학병원의 에반 콜먼입니다. 우측 관상동맥 90% 협착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생명을 한국에 맡기고 싶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사로서 제 생명을 구할 곳은 한국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계는 계속 똑딱거렸고 제 심장은 언제든 멈출 수 있었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이메일을 보낸 후 불과 30분 만에 박민호 교수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콜먼 교수님, 즉시 한국으로 오십시오. 저희가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국 최고의 심장내과 의사인 저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의료의 실력.
이제 그 실력을 직접 경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내 사라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한국에 가서 시술을 받기로 했어. 한국이요? 미국에서는 안 되나요? 사라의 눈빛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솔직히 2주 기다려야 한다는 건 핑계야. 내 생명이 걸린 문제에 직면하다 보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술을 받고 싶어. 제 목소리에 떨림이 묻었어요. 한국의 박민호 교수는 세계적인 전문가야. 그들의 시술 성공률과 시스템은 우리보다 앞서 있어. 그 말을 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미국 의료 시스템의 최전선에서 일해온 의사로서 다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더 뛰어나다고 인정하는 건 큰 결심이 필요했죠. 여보, 당신은 지금 환자예요. 의사가 아니라. 사라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가족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은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병원장 토마스는 거의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죠. 콜먼, 자네가 미쳤나? 우리 병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술이야. 토마스, 솔직히 말할게.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술을 선택하는 거야. 우리보다 한국이 스텐트 시술에서 앞서 있다는 건 국제학회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잖아. 토마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 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 자네는 우리 병원을 대표하는 의사야. 마이클은 제 선택을 이해해주는 몇 안 되는 동료였어요. 에반, 내가 자네라도 똑같이 했을 거야. 의사로서의 자존심보다 환자로서의 최선의 치료가 중요하니까. 출국 준비를 서두르는 와중에 박 교수와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제 의료 기록을 검토한 후 이미 예비 진단과 치료 계획까지 세워놓았어요. 놀라웠죠. 아직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콜먼 교수님, 저희는 이미 로터블레이터와 약물 스텐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교수님의 상태로 볼 때 이 조합이 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말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제가 수천 번 시술해온 그 과정을 이제는 제가 받게 될 거라는 사실.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다른 의사의 손에.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필요한 의료 기록을 모두 챙겼습니다. 비행 시간은 14시간. 출발 전 마지막으로 환자로서 자신을 점검했어요. 가슴 통증은 있지만 참을만 했고 비행 중 응급 상황에 대비한 박 교수의 상세한 지침도 있었습니다. 비행기 이륙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에밀리와 사라를 껴안았어요. 곧 돌아올게. 더 건강한 모습으로. 기내에서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국제심장포럼에서 박 교수의 발표를 들었던 그날. 그는 말했어요. 의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최고의 치료는 어디서든 받을 수 있어야 하죠.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 말을 가장 극적으로 증명하게 될 줄은요. 미국 최고의 심장내과 의사가 자신의 생명을 한국 의료진에게 맡기게 될 줄은요. 비행기는 서서히 한국을 향해 날아갔고 저는 의사가 아닌 환자로서 제 생명을 구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피로감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14시간의 비행과 긴장감이 제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죠. 출구를 나서는 순간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교수가 특별히 보낸 의료 담당자였어요. 콜먼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국제의료센터의 정소연입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배려까지. 박 교수님께서 교수님의 상태를 고려해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다림을 강요했었죠. 때로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요. 국제의료센터 전용 통로로 안내받아 출국장을 빠져나왔고 바로 대기 중이던 병원 차량으로 이동했어요. 차 안에서 정소연은 제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중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약간 있었지만 참을만 했어요. 차 안에서 간단히 심전도를 확인하겠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아직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검사가 시작된 거죠. 차량 내에서 측정된 제 심전도는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송되고 있었어요. 태블릿을 통해 박 교수와 통화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3년 전 국제심장포럼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콜먼 교수님, 무사히 도착하셨군요. 이미 심전도를 확인했습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네요. 박 교수님, 이런 특별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오늘 중으로 CT, 심초음파, MRI 등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모든 검사가 가능한가요? 네, 교수님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국제의료센터로 안내받았어요. 이곳은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특별 공간이었고 접수부터 진료까지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콜먼 교수님, 통역사가 항상 함께할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심장 CT였어요. 미국에서라면 예약부터 검사 결과까지 최소 며칠이 걸릴 과정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불과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사실에서 만난 의사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콜먼 교수님, 교수님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특히 3D 영상 기반 협착 조기 진단 알고리즘에 큰 영감을 받았어요.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환자가 된 저를 전문가로 존중해주는 그 태도가 감동적이었어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모든 과정을 전문가의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장비의 첨단성, 의료진의 숙련도, 시스템의 효율성. 모든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7가지 주요 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최소 2주가 걸릴 과정이었죠.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제 생명을 한국 의료진에게 맡긴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박 교수가 방문했어요. 내일 오전에 6개 과 협진 회의가 있습니다. 교수님의 최적 치료법을 결정하죠.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네요. 콜먼 교수님, 이제 좀 쉬세요. 내일은 더 중요한 날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14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편안히 잘 수 있었던 건 이상하게도 안정감 때문이었어요. 병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온 결정이 옳았어. 오전 9시 정소연이 노크와 함께 들어왔어요. 교수님, 박 교수님께서 잠시 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협진 회의가 진행 중이에요. 벌써 회의가 시작됐군요. 저는 침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병원 곳곳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로비에서 수술실까지 모든 공간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디지털 시스템이었죠. 간호사들이 태블릿으로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1시간 후, 박민호 교수가 다른 의사들과 함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콜먼 교수님, 협진 회의가 끝났습니다. 영상의학과, 심장내과, 흉부외과, 마취과 등 6개 진료과가 함께 논의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저는 전문가로서 궁금했습니다. 박 교수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대형 화면에 제 심장 영상이 띄워졌습니다. 콜먼 교수님의 우측 관상 동맥은 90% 이상 협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것은 좌측 관상 동맥 중간 부분에서 발견된 50% 협착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좌측에도 협착이 있다고요? 미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의 고해상도 스캔에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받으신 검사보다 더 정밀한 장비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영상의학과 김현우 교수가 덧붙였어요. 이 부분이 특히 위험합니다. 석회화가 진행 중이라 향후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럼 치료 계획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교수가 정리했어요. 로터블레이터 시술과 약물 스텐트 삽입이 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측 관상 동맥의 협착은 90%로 심각하지만 좌측의 50% 협착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그들의 판단에 동의했어요. 최선의 선택입니다. 미국에서는 좌측 협착을 놓쳤을 뿐더러 이 정도 복잡한 시술을 이틀 안에 준비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박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 아침 시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휴식하세요.
의사들이 떠난 후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지만 정작 제가 환자가 되어보니 의료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란 이런 것이구나. 저녁에 아내 사라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내일 시술이라면서요? 응, 걱정 마. 여기 의료진은 정말 훌륭해. 미국에서 발견하지 못한 문제까지 찾아냈어. 정말요? 어떤 문제요? 좌측 관상동맥에도 협착이 있었어. 이것까지 치료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생동감 있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제 심장에도 새로운 생명이 흐를 것입니다.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한 기술적 판단을 넘어 제 생명을 위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어요. 간호사가 마지막 체크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내일을 위해 충분히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미국에서 제가 환자들에게 해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과는 의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결과는 의사 한 명의 손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조화에 달려 있다는 것을. 시술 당일 아침, 저는 일찍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특이하게도 긴장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죠. 수천 번 시술을 집도했지만 이번엔 제가 수술대 위에 눕는 환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시술 준비를 도왔어요.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고 저는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술실로 이동하기 전 미국에 있는 가족과 짧게 통화했어요. 여보, 지금 시술실로 들어가요. 에반,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최고의 손에 맡겨져 있어요. 내 선택은 한국이었어.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아. 병실에서 박 교수를 만났어요. 그의 눈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콜먼 교수님,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의료진이 침대를 밀며 저를 시술실로 이동시켰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저는 지금까지 제가 치료한 모든 환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술실은 놀랍도록 첨단화되어 있었어요. 3D 영상 시스템, 로봇 보조 장치, 최신 모니터링 장비. 미국 최고의 병원들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서해부의 국소 마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취과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허벅지 부근에 시원한 느낌이 퍼졌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 과정을 잘 알고 있었지만 환자로서 느끼는 감각은 색달랐어요. 박 교수가 제게 설명했습니다. 콜먼 교수님, 이제 카테터를 서해부 동맥을 통해 심장까지 삽입할 겁니다. 약간의 압박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천장의 모니터를 보며 제 심장 혈관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지켜봤어요. 환자이자 의사로서 자신의 시술을 관찰하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우측 관상동맥 협착 부위에 도달했습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가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제 로터블레이터를 이용해 석회화된 부분을 제거하겠습니다.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고 화면에서는 막힌 혈관이 조금씩 트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교수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섬세했어요. 이제 스텐트를 삽입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좌측 관상동맥 시술까지 모두 마치고 박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완료됐습니다. 혈류가 완벽하게 회복됐어요. 벌써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체감상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네, 정확히 47분 걸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미국에서 이런 복잡한 시술은 보통 2시간 이상 걸렸기 때문입니다. 회복실로 이동한 후 박 교수는 태블릿으로 시술 전후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막혀있던 혈관이 깨끗하게 뚫린 모습이 선명했어요. 믿을 수 없군요. 이런 고난도 시술을 이렇게 빠르고 완벽하게. 교수님도 알다시피 우리는 연간 이런 시술을 수천 건 진행합니다. 경험이 축적되면서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졌죠. 그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동했어요. 박 교수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해온 수술보다 더 완벽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몇 시간 후 병실로 돌아왔을 때 이미 제 몸은 놀랍도록 가벼워져 있었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사라졌고 호흡이 편안해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시술이 끝났어. 완벽하게 성공했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내 심장은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다. 시술 다음 날 저는 몸이 놀랍도록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사라지고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아침 회진 때 박 교수가 방문했습니다. 콜먼 교수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아요. 마치 새 심장을 얻은 것 같습니다.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꺼냈어요. 회복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 계획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가 보여준 화면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단순한 의료 기록이 아니라 개인 맞춤형 회복 관리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건 삼성서울병원에서 개발한 개인 맞춤 회복 관리 시스템입니다. 교수님의 심장 상태, 신체 조건, 생활 습관에 맞춰 설계했어요. 화면에는 제 심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래프, 운동 계획, 식이 가이드라인, 약물 복용 스케줄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앱으로 연동되어 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원이 아니에요. 생명을 설계하는 시스템이네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영양사가 방문해 제 심장 건강에 최적화된 식단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전통 식재료인 마늘, 생강, 들기름 등이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조리법까지 제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약물 처방에만 집중하고 이런 세부적인 영양 상담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물과 시술만으로는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환자의 생활 습관 전체를 관리해야 진정한 치료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날 저녁 물리치료사가 방문해 심장 재활 운동을 지도해 주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퇴원 후 몇 주 뒤에나 시작하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여기서는 회복 초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초기부터 적절한 운동을 시작하면 회복 속도가 30% 이상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물리치료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맞는 접근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교수가 제 퇴원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내일이면 퇴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틀 정도 서울에 머무르며 외래 체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간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박 교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보여주었어요. 이 앱을 통해 교수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림이 가고 필요하다면 화상 진료도 가능해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 놀랍네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앱이 뉴욕 메디슨 병원의 시스템과도 연동된다는 겁니다. 교수님의 주치의에게도 모든 정보가 공유돼요.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제 건강을 위해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의료 협력이었어요. 퇴원 전날 밤,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사로서 20년간 환자를 치료해왔지만 환자가 되어보니 의료의 본질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달았어요. 기술적 완성도, 시스템의 효율성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질병 치료에 집중했다면 여기서는 환자의 인생 전체를 고려한 치료였어요.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박 교수였어요. 내일 퇴원하시니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왔습니다. 박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의사로서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콜먼 교수님도 많은 영감을 주셨어요. 의학은 함께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선 깨달음이었어요. 제 심장뿐만 아니라 제 의학관까지 바꿔놓은 여정이었죠. 뉴욕 공항에 도착하자 사라와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꼭 안았어요. 다시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삶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빠, 완전히 달라 보여요. 에밀리가 제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이전과 달랐어요. 눈에는 생기가 돌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죠. 무엇보다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이틀 후 병원에 복귀했어요. 동료 의사들은 제 갑작스러운 한국행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병원장 토마스는 제게 직접 물었어요. 에반, 자네가 우리 병원을 두고 한국으로 간 이유를 이사회에서 설명해 줬으면 하네. 예상했던 요청이었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날 병원 이사회 회의실에는 20명의 고위 의료진과 병원 경영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단상에 섰을 때 그들의 눈빛에서 의구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 생명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제가 경험한 한국 의료의 모든 측면을 설명했어요. 첨단 장비, 숙련된 의료진,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중심의 총체적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시스템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 완성도와 함께 인간적 접근을 조화시켰어요. 결과물은 단순한 치료가 아닌 삶의 질적 변화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어요. 그리고 예상 밖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제 경험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병원장 토마스가 일어섰습니다. 에반, 자네의 용기와 솔직함에 감사하네. 자네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줬어.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겠네. 이후 몇 주간 우리 병원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국의 삼성서울병원과 협진 계약이 추진되었고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도 검토되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두 나라의 의료 교류로 이어진 것입니다. CNN에서 저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미국 심장 권위자 생명을 위해 한국 선택, 이런 제목의 특집 보도가 나갔어요. 인터뷰 중 앵커가 물었습니다. 콜먼 박사님,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두고 한국을 선택하셨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환자였습니다. 환자로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 의료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이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인터뷰 이후 제게는 많은 연락이 왔어요. 다른 심장 질환자들, 의대생들, 그리고 의료 정책 관련자들까지 모두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제 회복 속도였어요. 한국에서 받은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덕분에 시술 한 달 만에 저는 거의 모든 일상 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앱을 통해 박 교수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 상태를 꾸준히 관리했어요. 어느 날 밤 에밀리가 학교 숙제를 들고 제게 왔습니다. 아빠, 내 인생의 영웅에 대해 글을 써야 해요. 아빠가 한국에서 치료받은 이야기를 써도 될까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물론이지, 에밀리. 시술 후 6개월, 저는 완전히 회복되어 평소보다 더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심장건강관리법을 철저히 실천한 덕분이었죠. 매주 박 교수님과 원격으로 상담을 이어가며 제 건강 데이터를 공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심장학회에서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국제 의료 경험을 통한 심장 치료의 미래였어요. 평소라면 학술적 내용으로 채웠을 강연이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자 300명이 넘는 의료계 인사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할 시간이었어요. 오늘 저는 의학적 데이터나 통계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환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90분 동안 저는 제 경험을 가감없이 나눴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 시술의 정확성, 회복 과정의 체계적 관리까지.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기술과 인간적 접근의 조화였습니다. 미국의 의료는 첨단 기술과 연구에서 세계를 선도하지만 우리는 때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잊곤 합니다. 환자는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사실을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젊은 의대생이 물었습니다. 콜먼 교수님, 미국 최고의 심장 전문가로서 다른 나라에서 치료받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으셨나요? 질문의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환자로서의 생명,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 미국 의사이지만 제 생명을 준 건 한국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의학의 진정한 국제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강연 후 많은 동료 의사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질문했어요. 몇몇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연 영상은 의료계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한국의 심장시술 기법과 회복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우리 병원은 삼성서울병원과 원격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도 추진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국에서 박 교수로부터 화상 통화가 왔어요. 콜먼 교수님, 강연 영상을 봤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한미심장연구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에세이였어요. 제목은 아빠는 최고의 의사였지만 아빠의 생명을 구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경을 넘어선 인류의 지혜와 협력이었고 기술과 인간성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을 만납니다. 이제 그들을 대하는 제 마음은 전과 다릅니다. 제 가슴에는 한국에서 얻은 새로운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 의사로서의 정신까지 새롭게 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자신의 생명을 위한 선택 앞에선 자존심보다 가능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놀랍도록 조용하고 정밀하게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기술과 철학, 시스템과 진심이 하나로 이어진 곳.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 의사지만 내 생명을 구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렸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